안녕하세요. 휴지한의원 신촌점 신예진 원장입니다. 요즘 우리는 난소 나이를 측정하기 위해 간편하게 피를 뽑아서 AMH라는 호르몬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검사하기 시작한 지 이제 한 10년 정도가 됐을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인데, 현재는 난소의 기능을 측정할 때 가장 널리 사용한 수치가 이 수치입니다. AMH는 쉽게 설명하면 앞으로 배란될 난자들이 내는 호르몬이라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앞으로 배란될 난자의 수가 많으면 호르몬 농도가 높고, 난자의 수가 적으면 호르몬 농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나이라도 난소 나이 수치는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아주 높은 사람도 있고 생리를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낮은 수치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낮은 AMH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경험하고 나면 낮아집니다. 난소의 기형종이나 악성종양, 내막종 등의 난소를 덜어내는 수술을 하고 나면 난소의 볼륨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난자의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AMH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난소가 아니라 자궁근종 수술이나 복강경을 통해 골반 수술 혹은 그냥 소파술을 한 경우에도, 그래서 난소를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능이 함께 저하되는 것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암과 방사선도 난소의 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는 골반염이나 자궁내막증과 같이 골반각 내의 염증 질환도 난소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난소는 여러 자극, 특히 염증에 취약한 기관입니다. 난소 주위에 꾸준히 염증이 존재하고 있다면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는 타고난 부분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식 능력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인자 영향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초경을 시작할 때부터도 다른 사람들보다 난소의 기능이 조금 낮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화 기능을 약하게 타고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난소의 기능을 약하게 타고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난소의 기능이 조기에 고갈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가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등 극한의 환경이 난소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좀 오늘 말씀드릴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정력적으로 일한다는 표현을 쓰죠. 실제로 사람이 일할 때 정력을 함께 사용하는 일은 많습니다. 이게 보통 낮 동안 극한의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막 팍팍 받을 때 내가 식사를 통해 섭취한 에너지를 쓰기도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정력을 빌려다 쓰기도 하는데요. 이때 빌려 쓴 정력을 휴식을 취하고 식사를 하면서 다시 이렇게 갚아주면은 이게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극한의 스케줄에서 수면도 취하지 못하고 식사도 부족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을 정력을 빌려다 쓰게 돼요. 근데 계속 빌려 쓰고 갚지를 못하게 되면 결국은 고갈이 됩니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친구들과 밤새 신나게 놀면서 밤샌 사람들은 난소의 기능이 그렇게 심각하게 떨어진 케이스가 잘 없어요. 그런데 투잡을 뛴다거나 직장 다니는데 학위를 따면서 열심히 야간에 공부를 하신다거나 언어가 낯선 외국에서 유학을 하신 분들이거나 일이나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하루에 수면 시간이 3시간, 4시간인 분들, 이런 분들 중에는 난소의 기능이 극도의 저하를 보이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사실 그게 정말 많이 걱정이 됩니다. 만약 극도로 낮은 AMH를 확인하게 되어서 놀라신 분들이 계신다면 임신을 준비할 때 마음이 너무 급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몸을 충분히 회복시킨 후에 임신 시도를 하는 것이 임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요즘 잠을 잊은 알파걸들이 심지어 늦게 결혼한 추세기까지 하잖아요. 만 35세가 된다면 꼭 한 번은 난소기능 AMH 검사를 꼭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나의 난소의 나이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야 앞으로 나의 건강을 더 상세히 예측하고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